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덥던가 또는 비가 오던가 또 평온한 날씨가 지속된다라기보다는 우리 증시를 대변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날씨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특히 외부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명인들의 복귀 통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복귀도 진행을 할 거고 시장 중요한 모멘텀들 특히 시장 중심이 되는 이야기들을 위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먼저 시장에 대한 얘기를 먼저 지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증시가 아무래도 뭐 시장은 올라가는 것 같아. 지수는 올라가는 것 같아. 근데 내 종목은 왜 빠지지? 계속적으로 최근 거의 한 1개월 정도 이런 모멘텀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시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다라면은 오히려 계좌를 방어하기에 오히려 돈을 벌려고 주식시장에 투자를 했는데 계좌를 방어하기도 어려운 정도로 시장의 난이도가 좀 올라가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드렸던 뷰 특히 국채금리 민감도에 대해서 제가 지난달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집중도를 보여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렸었는데 그럼 민감도 높은 업종이 어떻게 되었는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복귀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시작하기 전에 미국 시장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초록불은 상승해준 종목들이고 빨간불은 하락해준 종목들인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잘 보고 있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은 좀 상승을 해줬긴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빅테크들은 보합권 또는 하락을 하고 마무리하는 측면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금융주들이라든지 또는 산업재 관련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상승을 해줬거든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뷰가 갈렸는지 지금까지 기조를 보면은 사실 미국도 우리 시장이랑 비슷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빅테크,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종목들이 올라가고 뭐 금융, 산업재 또는 일부 뭐 중소형 바이오테크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통 산업주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이끌어졌었거든요. 근데 미국 증시도 우리와 유사하게 이렇게 좀 낙폭이 컸었던 종목들이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증시가 이렇게 중소형단 종목들 위주로 반등이 나왔는데 우리도 그렇게 되었는가를 살펴볼 거고 그럼 그렇게 되었을 때 중심이 되었던 모멘텀이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봐야 될 거니 제가 최근에 ADR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턴어라운드는 출발을 했어요. 제가 지난달, 자, 여기가 6월이거든요. 6월을 기점으로 해서 바닥을 찍고 보통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ADR 80 지표가 되면은 상승으로의 기조가 전환되곤 한다. 무엇을 보고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예시를 드렸었거든요. 그럼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보면은 사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등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시장 전반적으로 ADR 지표. 그러니까 상승 종목수 대비 하락 종목수가 유지되는 것은 매 한 가지였습니다. 다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 상승 종목수가 과거에는 1000개씩 하락했다면 지금은 한 800개. 과거에 1200개 하락했다면 지금 1000개씩 정도로 다소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다. 사실 긍정적인 모멘텀은 어느 정도 출발을 했다라고 ADR 지표로 볼 수 있는 거고 ADR은 제가 코스피가 중심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긴 합니다만은 참고사항으로 이 코스닥도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닥도 하방 압력 받고 이제 막 턴어라운드 하려고 준비하는 구간이 되고 있죠. 다만 그렇다 한들 지금 시장은요. ADR 지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명인들의 복귀 이전 시간, 전전 시간에 제가 설명해 두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렇게 반등뷰는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요. 자, 오늘 시장만 해서 예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종목 수입니다. 약 뭐 한 880개 정도가 상승을 해줬고요. 하락 종목 수는 1550개. 뭐 보합까지 하락으로 본다라면 거의 2배 가까운 종목들이 하락한 증시가 바로 오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수를 보게 되면 코스피 먼저 보겠습니다. 자, 0.18% 이제 상승했습니다.
자,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은 근데 마이너스 1.56% 하락을 해요. 자, 그럼 어디서 이런 괴리가 발생하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우리가 지수를 이야기하려거든. 자, 지수가 지금 잘 상승해 주니까 시장이 지금 좋아요라고 얘기를 하려거든. 무슨 종목을 들고 있어야 될까요? 당연하겠지만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어떻게 갈렸길래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임이 달랐는가를 보면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하는 코스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대표적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거의 급락을 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현대차는 좀 부합권이긴 합니다만 삼성전자 우선주가 또 세게 올라갔죠. 자,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지금 시가총액 상위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아요. 시가총액 20%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6.7% 차지하고 있는 SK하이닉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2.23%이지 합치면 거의 30%가 됩니다. 자, 그러면 30% 가까운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대표 종목 대장주 이 세 개가 이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하락 종목 수가 막 비 오듯이 쏟아지고 있어도 센 놈 셋이서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장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도 ADR에 미스가 발생한 건 마찬가지였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와 반대로 봐야 되는 게, 자, 일단 코스닥을 봐야 되는데, 자, 색깔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자,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섹터가 2차 전지 또는 바이오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으니까 다 아실 내용이고, 거의 모든 종목이 하락을 했어요. 반도체도 몇 개 있긴 합니다만은 반도체도 하락한데 한 몫을 했죠. 자, 그러면 자, 왜 이렇게 나왔는가? 그리고 수급이 그럼 도대체 어디로 갔길래, 왜 뭐가 문제가 있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오늘의 특이점을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자, 우선은 시장 먼저 제가 좀 얘기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뉴스를 하나 볼게요. 자, 미국의 노동시장의 둔화가 확인되었다.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갔다. 실제로 이게 지난주 뉴스인데 이때만 하더라도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70%까지 대두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용이 중요한 게 어떤 게 있냐면, 자, 무슨 데이터 보니까 오케이, 고용이 둔화되고 있구나. 자, 좋아요. 근데 6월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다수 위원이 노동시장의 여건이 냉각되고 해고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 밑에 줄입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는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어땠냐면 노동시장이 둔화하고 있는 데이터가 나오더라도 연준 위원들은 어떻게 이야기했죠?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는데 이 정도 속도로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어요.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목표가 있어요. 몇 프로예요? 2%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 노동시장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냉각되는 거는 아직은 느려요. 좀 더 지켜봐야 돼요. 라는 스탠스를 취했거든요.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는 기점이 바로 지난주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어제 자료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걸 반영한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대로 이야기하죠. 자, 파월 의장이 여기 이제 워싱턴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인플레이션 2%대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 이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아직 2%까지 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시장의 대부분의 물가 지표들이 2%를 향해 다 같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언급을 해버리다 보니까 어떤 결과치가 지금 도출되었냐면 이걸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입니다. 여기서 제가 4.3포인트 밑으로 가면은 금리 민감도가 높은 업종이 막 상방으로 튈 수 있다라고 말씀도 드렸고, 이 10년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지금 어떻게 갔을까요? 바로 4.2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방 압력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위로 튀려면 내려가고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10년물은 그래도 나름 장기채인데 장기채에서도 하방 압력 굉장히 많이 받고 있구나. 첫 번째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그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뭘 확인해야 되냐면 바로 단기금리예요. 자, 미국 2년물 보겠습니다. 지금 이 구간 보이세요?
깨지지 않을 것 같았던 4.7을 그냥 급속도로 깨고 내려와서 지금 몇일까요? 4.4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장기 국채금리 수익률과 단기 국채금리 수익률이 괴리감도 줄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다 같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걸로 시사하는 바는 사실 단 하나입니다. 얘네가 왜 이런 데이터가 나왔을까요? 당연하겠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이에요. 지금 이거 보시면 사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이 자 9월에 있을 FOMC에서 금리 결정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능성에 대한 지표고 시카고 상품거래소 기준입니다. 여기 보면은 500-525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475-500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 금리 몇이죠? 지금은 이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525-550. 자, 여기 숫자가 안 적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550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얘가. 왜 없을까요? 9월에는 무조건 금리 인하하겠다라는 걸로 시장은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100%예요, 인하 확률이. 자, 그리고 한 번 인하하는 게 지금 거의 90%고 10%가 이제 두 번 인하하는 기조 정도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것만 해도 지금 굉장히 대단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더 봐야 되는 거는 이제 12월에 있을 FOMC의 가능성도 봐야 됩니다. 이미 금리 인하 기조가 굉장히 강하게 깔렸는데 그럼 얼만큼 내릴래로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죠? 지금이 몇이라고요? 이제 5, 2, 5 다시 5, 0, 0이거든요. 지금이.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1% 가까이 하락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2월까지 1% 가까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시점이 제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금리 인하가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가장 민감한 업종이 있었고 그 민감한 업종이 상승기를 이끌었던 시기 언제였죠? 바로 나와야죠. 제가 설명드렸었잖아요. 자, 이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가총액이랑 시장은 들어가고, 자, 코스피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자주 이제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자, 코스닥이랑 같이 봅시다. 작년도를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에가 코스피, 밑에가 코스닥이에요. 자, 근데 일단 지금 추세로만 봤을 때는 코스피는 대체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여기가 이제 전고대라고 볼게요. 이미 돌파해서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코스닥의 경우는 이 전고점대를 못 넘고 밑에서 사실 좀 빌빌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의 데이터를 좀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줬던 시기가 있었어요. 자, 그럼 이때 이 상승을 만들어줬던 업종은 뭐였고 이 상승할 때 주요 이슈가 뭐였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었습니다. 인하했나요? 인하 안 했어요. 인하 안 했는데 인하할 거라고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던 때였습니다. 자, 그럼 이때 자, 코스피 오케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이때 누구나 기억하는 게 반도체가 열심히 상승을 해줬잖아요. 자, 그럼 코스닥에도 반도체가 열심히 상승해줬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선 바이오가 올라갔어요. 자, 그런 겁니다. 지금 금리 민감도가 높은 업종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얘기를 드렸고 그 사례까지 짚어드렸던 게 작년 12월이었어요. 그럼 지금과 동일시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완전 동일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유사한 그림으로 가고 있죠. 자, 근데 자, 반도체가 여기 지금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 바이오가 아직 어마어마한 상승을 만들어내진 않았어요. 대체적으로 쉬고 있는 구간처럼 지수가 보여질 정도니까. 아니, 전문가님, 그러면 바이오만 올라가면 코스닥이 올라가는 건가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죠. 시가총액 상위를 보셔라. 시가총액 상위. 봤을 때 우리 코스닥 보게 되면요. 자, 두 개의 업종 중에 하나는 올라가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자, 에코프로비엠 1등이죠. 자, 3등 에코프로. 내려가 보면 7등에 엔캠. 더 내려가 보면은 뭐 한 요 정도가 있죠. 고시총주 중에 이 세 개가 바로 2차 전지입니다. 자, 근데 그 다음 단락으로 볼게요. 2등 알테오젠, 자, 4등 HLB, 5등 삼천당제약, 6등 셀트리온제약, 또 내려가면은 뭐 리가케바이오, 휴젤 이런 종목들 뭐죠? 바이오입니다. 자, 두 개예요. 2차 전지 아닌 바이오가 올라가야 코스닥이 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왜 얘네들을 얘기 드리느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제기될 때는 당연하겠지만 성장 업종들이 수혜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쪽에 투자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은 거고 실제로 작년 12월에 성장 업종 중에 2차 전지, 바이오 중에 하나, 바이오에 자금이 몰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비슷한 유형의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바이오가 좋은 모멘텀 갖고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만 치료제, 뭐 ADC, 또 뭐 이중항체, 또 플랫폼 단에서 알테오젠 같은 대장주들 많습니다. HLB도 있었고요. 자, 그러면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은데 얘네들이 출발하는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 제가 지난달에 이야기를 드렸던 자료를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까지 있는데 이 화면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실 수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자, 6월 말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짚어드렸던 거는 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HLB, 그리고 라이센스하고 그 당시 방금 했었던 에이프릴바이오, 그리고 출발을 하지 않았던 비만 치료제 펩트론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요. 이거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 좋은 애들이 이렇게 많은데 얘네들이 다 쉬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저한테 이 펩트론 이런 종목이 가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지금 펩트론 어떻죠? 하늘 모르고 날아가죠? 자, 근데 저는 아직 이 바이오가 대세 상승 출발 아직 안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쉬고 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그런 지점에 대해서 종목단에서 얘기를 좀 드릴 건데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단 체크를 해야 되니까 자, 알테오젠 제가 상단에서 놀고 있으니까 트레이딩 보실 분들 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안 내려오죠. 지금 금리 인하 수혜 기대감 받고 있는데 바이오 대장이 내려올 리가 당분간은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같이 보였던 애들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 펩트론 비만 치료제 대장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언급을 드렸죠. 아까 6월 말에 말씀드린 가격이 여기에요. 6만 요 밑에입니다. 이제 막 출발했던 가격 4만 원 초반대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사실 그때 뭐 잡고 가만히 계셨어도 거의 2배 가까운 수익이 잡히는 거고 여기 같이 이야기 들었던 게 에이프릴 바이오 날라가죠. 마찬가지로 리가캠 날라갑니다. 보여드렸던 종목 똑같이 봐도 얘네들만 해도 쭉쭉쭉 잘 가고 있죠. 그러니까 주요 모멘텀 받았고 가시권 안에 들어오는 애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지금 이 가시권 말고도 바이오 종목이 굉장히 많다는 지점입니다. 그럼 거기서 사실 바이오테크는 우리가 분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제 임상 데이터들을 1차, 2차, 3차 진행하고 있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진행이 좀 더딘 애들도 있고 실제로 하는 것처럼만 보이고 주가만 상승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당연히 잘 하셔야 되지만 아직은 대장단에서만 출발했고 그 밑에 단 종목들은 출발하는 시기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전반적 상승 기조는 아직은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금리 인하 기조가 9월 12월 이렇게 깔려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쭉쭉쭉 올라가는 모멘텀 발생할 거라고 보고 이미 시작됐다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추가로 종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당장 8월에 미국 FDA 승인 앞두고 있는 게 유한양행이죠. 얘도 모멘텀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코텍 같이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모멘텀 똑같이 받고 있고 신고가 라인에 있는 거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단계에서 이제 잡으라고는 얘기 못 하겠습니다. 제가 6월에는 여러분들께 지금 얘네들은 안 볼 이유가 없어요라고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이미 거의 한 달 동안 열심히 애들이 상승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얘네 잡으라고 못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트레이딩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로스가 정확히 걸 수 있고 해볼만 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중심주는 누가 뭐래도 바이오가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살펴보셔라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얘네가 이제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라이센스 아웃 얘기를 하면서 에이프릴 바이오라든지 이렇게 얘네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지금 임상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목도가 좀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사실 에이프릴 바이오도 뭐 시총이 큰 애들은 아니지만 여기서 같이 보면은 한올바이오 파마 아직 출발 안 했죠? 자, 선만 딱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정고점대 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간 조정도 세게 받았고 아직도 좀 쉬고 있는 구간에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여기 같이 보자라면은 자, 큐로셀이라든지 또 한올바이오 파마, 큐로셀 GI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 다 지금 연구 결과가 굉장히 데이터가 잘 지키고 있는 애들이고 다음 차시 상승을 좀 준비하고 있는 애들이라고도 볼 수 있고 우리가 차트 분석
잘 하시잖아요. 차트 분석으로만 보더라도 실제로 바닥 부근에서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꼭 이런 지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왜 제가 요 얘기 드리냐면요. 이 관점이 사실 이런 구간하고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에이프릴바이오도 라이센스하고 공시 뜨자마자 바로 올라가잖아요. 얘네들도 언제 출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애들이니까 관심 종목에 꼭 담아두셔라라고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추가로 종목 하나만 더 제가 바이오에서 얘기를 드리자라면 자, 엔비디아와 연계되어 있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엑셀러레이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같이 하고 있는 파로스아이 바이오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얘는 조정을 되게 세게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전고 대비해서는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럼 얘네들도 큰 시세를 좀 보고 천천히 모아가시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관점을 둘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지금, 자, 플로우만 설명을 드리자면, 자, 1등, 뭐 2등, 뭐 3등, 뭐 삼천당제약, 알테오젠, 웨이칠비 이런 애들은 이미 시세가 나왔어요. 유한양행 시세 나왔습니다. 얘는 갔어요. 자, 그러면 이 다음 주자들을 이제 봐야 될 순서가 올 거고, 실제로 금리 인하가 점점 더 가시권안에 들어올 때마다 얘네들이 위로 쏘는 애들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사실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올 때부터 항상 그래왔어요, 바이오는. 자,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이럴 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문가님, 그럼 코스닥에 바이오만 있는 것도 아니고 2차 전지도 있는데, 왜 2차 전지는 얘기 맨날 안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모멘텀이 붙는 것이 바이오랑 2차 전지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이오는 모멘텀만 붙어도 잘 가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하겠다. 나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만 해도 잘 가는 애들이 쉽게 나옵니다. 2차 전지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높은 비중의 산업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 모멘텀만으로 가지 않습니다. 수치가 찍혀야 돼요. 저는 2차 전지가 지금 그러면 여기서 더 빠질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렇게 더 빠질 그러니까 더 빠질 공간이 많이 있어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바닥을 그럼 찍었다라고 보면서 길게 끌고 가는 거는 저는 가능하다라고 봐요. 근데 2차 전지는 제가 뭐라 그랬죠? 숫자가 찍혀야 움직일 수 있는 산업이 되었다. 이미 국내에서 규모가 엄청 큰 산업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지금 막 테슬라에서 좋은 얘기 몇 개 나온다고 해서 막 올라가는 것처럼 해놓고 또 내려오잖아요. 제가 제 투자 클럽 분들한테도 그랬어요. 이렇게 올라오는 거 여기 너무 눈여겨 보시지 마셔라. 언제 내려가도 안 이상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들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로 보시는 게 맞다. 이거를 단기 접근하셔가지고 이거 시세 차익을 보려고 들어가시면 안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차 전지와 바이오는 좀 별개로 놓고 좀 설명을 드리는데 다음 차시 가능성은 아직도 저는 바이오가 좀 높다라고 보는 타입이어서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얘기하다가 바이오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다음 내용도 같이 좀 알아볼게요. 자, 우선 최근에 어제 오늘 제가 주말에 사실 깜짝 놀란 이슈입니다. 이게 웃을 일은 아니죠. 뭐 사망자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만 간략하게 드리자라면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서 총격 사건이 발생을 했고 이에 따라서 지금 제가 아무 일도 없는데 넘어진 바이든이라고 이렇게 리포트가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지금 현 대통령 간에 원래 토론 전까지만 해도 지지율은 거의 5대5 비스무리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토론 이후에 6대4, 7대3 막 벌어지기 시작을 했고 실제로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7대3이 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될 확률 70%, 바이든 대통령이 될 확률 30%. 지금 이렇게까지 구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올해의 탑픽 사진으로 꼽힐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전 세계 증시가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걸 예시로 들 수 있는 게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미국 증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빅테크들이 오히려 쉬고 있고 쉬고 있었던 산업재 그리고 전통 에너지 뭐 석유화학이나 원전처럼 또 방산 관련 종목들 막 움직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랬냐? 바로 이 이슈가 크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아이덴티티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 지점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이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아젠다, 그러니까 정책 방향 어떻게 가느냐를 봐야 되는데 사실 다른 거는 뭐 자국 내의 이야기니까 첫 번째 외교 국방과 두 번째 경제 정책만 우리는 참고로 보면 됩니다. 그럼 외교 국방에서 뭐가 문제였냐? 미국 우선주의를 하겠다 이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중국 배제 이런 건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랑 똑같은 거니까 놓고 동맹국의 방위비를 분담하게 하겠다.
네. 그리고 뭐 상호주의 무역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 위에 동맹국 방위비 분담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 아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간의 전쟁이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지속되는 와중에 사실 러시아를 통해서 근접 국가인 유럽의 국가들이 대체적으로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그럼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미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방위 산업에 있어서.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었을 때 계속 이미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그랬어요. 방위비 요구하겠다. 근데 그러다가 재선이 안 돼가지고 우야무야 됐는데 다시 한번 이게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당연하겠지만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자주국방의 스탠스를 더 취해야 되는 거고, 이 자주국방의 스탠스가 취해진다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 방산 3사 있죠? 제가 찝어드렸던 그런 종목들이 지금 수출 잘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좋은 모멘텀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하나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추가로 보면은 이 밑에 자, 미국 자동차 산업의 부활, 이거는 뭐죠? 다른 말로 하면은 전기차 말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자동차 산업을 그대로 더 육성을 해볼 거야. 전기차로의 전환을 늦출 거야 라는 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전통 에너지 기업에 대한 우호 정책, 이거는 예전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모멘텀 이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단기적으로라고 제가 왜 강조를 드리냐면, 여러분 신재생 에너지 있죠? 태양광 기업들, 수소 관련 기업, 풍력 관련 기업 언제 제일 많이 올라가는지 아세요? 트럼프 정권 때입니다. 그럼 제가 왜 이거를 단기로 보라고 말씀드리냐면, 트럼프는 지금 점점 더 이슈화가 될 인물이에요. 그럼 이슈화가 될 때 이런 내용들을 더 강조할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당장의 모멘텀을 빵빵빵 받을 수가 있으니까 방산, 어제도 막 움직이고 오늘도 강하죠? 또 원전, 또 석유화학 같은 종목들, 추가로 보면은 뭐 자동차 관련주들도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중장기적으로는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지금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악재가 막 축축축 들어가잖아요. 아, 트럼프가 되면 신재생 에너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언제 제일 많이 올라갔다? 트럼프 정권 때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종목은 많이 짚어드렸으니까 이야기 따로 안 드릴 건데, 내가 신재생 들고 있다 하면요, 지금 내려갔을 때 단기적으로 악재니까 오히려 추가 매수로서 평단 낮춘 다음에 기간 투자를 하게 되면은 괜찮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모멘텀이 좋은 종목을 봤을 때.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전통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쭉쭉쭉 시세가 나올 때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슈를 제가 짚어드렸는데 사실 조선주도 얘기를 좀 드려야 되고 좀 할 게 많은데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자, 이야기 많이 못 드렸던 내용은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 오후 4시에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라이브 진행합니다. 이제 지금 트램프 트레이드라는 키워드가 발생할 정도로 관련된 이슈,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갈 거고요. 지금 관심 두어야 될 건 땡땡땡이 이제 뭔지 어느 정도 유추가 되시죠? 그래서 상세히 분석을 해서 종목 단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 위주로 봐야 되는지도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토마토 증권통 금요일 오후 4시 라이브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저는 매주 화요일에 여러분들께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를 드리는 토마토의 김근우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